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A 플러스 에셋이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A 플러스 에셋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 GA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좀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잖아요.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에셋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는 보험 GA사죠. 여기서 그러니까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이란 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리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회사의 보험이 아닌 대부분의 생명, 손해보험 회사를 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판매 백화점 그리고 양판점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랑 다른 점은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을 만들고 판매가 되면 그 보험금을 운영을 하면서 운용자산 평가에 대한 이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GA사는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A 플러스 에셋은 이 보험사, 즉 금융업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이 A 플러스 에셋의 재무제표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PBR이 0.65배, 그리고 BPS가 6,651원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세부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6일에 세부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가진 내용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때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고 했었죠. 사실 현재 지금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부터 공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이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저번 주 2차 세미나 라이브를 보면서 제가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 자료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 기업가치 재고계획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5월에 나왔던 자료인 걸 알 수가 있죠. 쭉 살펴보자면 사실 뭐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 이 기업 밸류업 그 초창기 때 나왔던 자료들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해설서라서 달라진 내용들도 없고, 세 번째 자료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계획과 거의 흡사하죠. 달라진 내용이 없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은 이 정부와 좀 다른 스탠스를 가진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에게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하는 노력과 이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 경감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이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이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현이 될지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A 플러스 에셋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보험사, 그러니까 보험 GA사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보험 테마 형성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2월에부터 발표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발표 내용이 좀 실망 부분이 좀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금일 흐름 같은 경우 12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0일 이평선을 좀 지지라인으로 삼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째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무조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사실상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뭐 가지고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